아니, 할머니,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의 눈앞에는 믿기지 않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는 흐릿한 글씨로 국가유공자 등록 보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이름 옆에 버젓이 새겨진 그 문구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거대한 진실의 조각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서류를 응시하던 그녀의 머릿속에는 고단했던 할머니의 삶과 그 이면에 감춰졌을 영웅의 시간이 교차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녘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서울 변두리의 좁은 골목을 누비며 폐지를 줍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죠. 굽은 허리와 구부정한 어깨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했습니다. 해지고 빛바랜 점퍼와 늘 똑같은 검은 바지 차림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조차 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가난하고 외로운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간혹 몇몇 이웃들은 불쌍한 마음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나 낡은 옷가지들을 건네주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늘 미안해하며 사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거나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할머니는 말수가 적었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와도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젊은 시절을 묻는 질문에도 늘 오래되어서 다 잊어버렸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저 묵묵히 폐지를 줍고 끼니를 때우며 주어진 하루를 힘겹게 버텨내는 것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단칸방은 낡고 비좁았지만 그마저도 폐지 더미로 가득 차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보일러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한기를 느끼며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 모든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려야 할 삶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듯 그저 주어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언덕길을 오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선뜻 다가서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근처 주민센터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사 이지혜 씨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혜 씨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응급실에서 할머니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손사래를 치며 병원비 걱정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괜찮아, 병원 가지 않아도 돼, 돈 없어. 지혜 씨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다행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혜 씨는 할머니가 퇴원 후에도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병원비 수납을 돕고 퇴원 후 거처 문제까지 신경 써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미안해하며 지혜 씨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했지만 지혜 씨는 끈기 있게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등 할머니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단칸방을 찾아가 청소를 돕고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 넣으며 살피던 중 지혜 씨는 할머니의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등본에 기재된 주소지가 할머니가 실제로 거주하는 곳과 달랐습니다. 지혜 씨는 전입신고를 돕기 위해 할머니의 과거 서류들을 살펴보던 중 눈을 의심케 하는 문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주민등록 등본에 적힌 국가유공자 등록 보류라는 글자는 지혜 씨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행정착오일 거라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폐지를 주어 근근히 살아가는 할머니의 삶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문구였기 때문이었죠. 지혜 씨는 그날부터 할머니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묻기만 하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질문을 피하거나 아예 못 들은 척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국가유공자 등록 보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옛날에 나라를 위해 일하신 적 있으세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묻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나 같은 게 뭘 했다고 그래. 아마 잘못 나온 걸 거야. 할머니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미묘한 두려움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듯한 모습이었죠. 지혜 씨는 할머니의 그런 태도에 오히려 더 큰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분명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혜 씨는 곧바로 국가보훈처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 직원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라 전산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직접 방문하셔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뿐이었죠. 지혜 씨는 할머니와 함께 보훈처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소극적이었습니다. 보훈처 직원이 과거 참전 여부나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했지만 할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얼버무리거나 대답을 회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지혜 씨에게도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괜히 나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지 마. 라며 걱정 섞인 부탁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가 밝혀져 주변에 폐를 끼칠까봐 혹은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를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할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과거 기록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 만한 군 관련 부대나 기록 보관소를 수소문했고 할머니가 살았다는 옛 동네의 주민센터나 파출소 기록까지 뒤져보았습니다. 수많은 서류와 자료들을 뒤적이며 며칠 밤낮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혜 씨는 한 낡은 문서 보관소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녹슨 군번줄, 그리고 오래된 종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 중에는 김복순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전역 증서와 함께 당시의 작전 보고서로 보이는 흐릿한 문서 조각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작전 보고서에는 여성 의용군 김복순이라는 이름과 함께 특정 전투에서의 활약상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적진 침투 중 심각한 부상 입음, 현장에서 긴급 조치 후 후송, 그러나 혼란스러운 전황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 불가, 이후 의병 전역 처리 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폐지 줍던 할머니가 사실은 전쟁 영웅이었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죠. 당시의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부상까지 입은 채 방치되었던 할머니의 지난 세월이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지혜 씨는 할머니의 서류를 움켜쥔 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폐지 줍는 초라한 노인으로만 알았던 김복순 할머니의 삶 속에 이토록 처절하고 위대한 희생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예우를 꼭 찾아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시 보훈처를 찾아가 확보한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오래된 기록과 증언 부족으로 인해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보훈처 직원은 당시에는 워낙 혼란스러워서 누락된 기록이 많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할머니의 공적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혜 씨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료 속에서 희미하게 언급된 부대명과 작전 지역을 단서로 당시 전투에 참전했던 생존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70년도 더 지난 세월 속에서 참전 용사들을 찾는 것은 말 그대로 바늘구멍 찾기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보훈단체와 참전 용사 모임을 수소문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문사에 연락하여 지면을 통해 제보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마침내 기적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김복순 하사님을 찾으시는 건가요? 제가 아는 분과 이름이 같아서요. 전화 속 인물은 당시 김복순 할머니와 함께 같은 부대에서 싸웠던 박노인 90세였습니다. 박노인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어렵사리 지혜 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김복순 할머니의 이름이 언급되자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김복순 하사, 그 용감했던 분을 아직도 기억하고 말고. 박노인은 흐릿한 기억을 더듬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김복순 할머니가 남성 못지않은 용맹함으로 적진을 누볐고 특히 한 치열한 전투에서 부대가 전멸할 위기에 처했을 때 홀로 적의 기관총 진지를 폭파시켜 아군을 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때 복순이 아니었으면 우리 부대원들 다 죽었을 거야. 그 어린 몸으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는지. 박노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복순 할머니가 큰 부상을 입었지만 급박한 전황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전장에서 멀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박노인의 증언은 보훈처 심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작전 기록과 김복순 할머니의 전역 기록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할머니의 공적이 의도치 않게 누락되었거나 축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훈처는 박노인 외에도 당시 같은 부대에 있었던 다른 생존자들을 찾아내 추가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몇몇 참전 용사들 역시 모두 김복순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을 한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의 증언과 지혜 씨가 찾아낸 모든 자료들이 모여 마침내 김복순 할머니의 국가유공자 심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아픔이 너무 컸던 탓인지 여전히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조각들은 지혜 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18살의 어린 나이로 의용군에 자원했다고 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순수한 열정 하나로 전장에 뛰어들었지만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곳이었죠. 추위와 굶주림은 물론 매일같이 이어지는 전투 속에서 동료들이 쓰러져가는 모습을 봐야 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그 전투는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전쟁터 한복판에 혼자 남겨져 있었지.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적의 포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온몸에 박혔고 동료들은 모두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할머니는 정신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움직여 아군 진지로 향했지만 부상은 심각했고 후송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전역 처리되어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합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할머니의 삶은 전쟁터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은 채 살아남았지만
사회는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여성 참전 용사에 대한 인식은 전무했고, 오히려 불순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숨죽이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외면과 상처뿐이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지혜 씨는 할머니의 증언과 확보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여 보훈처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보훈처에서 김복순 할머니의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를 최종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식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되었죠. 이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폐지 줍던 80대 할머니, 알고 보니 숨겨진 한국 전쟁 영웅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주요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폐지 줍는 할머니의 충격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희생에 감동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언론사들은 할머니를 인터뷰하기 위해 몰려들었고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겪었던 지난 세월의 고통과 억울함을 알게 되면서 함께 분노했고 뒤늦게나마 할머니가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할머니의 소박한 단칸방 앞에는 할머니를 응원하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손수 그린 태극기를 들고 찾아와 할머니에게 존경을 표했습니다. 할머니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관심과 존중에 어색해하면서도 이따금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짓눌렸던 그림자가 걷히고 비로소 평온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국가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할머니에게 깨끗하고 안락한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매달 국가유공자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따뜻한 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굽었던 허리는 완전히 펴지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걸음걸이는 한결 가벼워졌고 늘 초췌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가슴속에 품고 살았던 아픔과 억울함이 해소되면서 할머니는 비로소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깊고 온화해졌습니다. 때로는 환하게 웃으며 찾아온 이웃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할머니의 숨겨진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그저 가난한 노인으로만 생각했던 자신들의 시야가 좁았음을 깨달았고,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동네를 나설 때면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할머니 존경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워하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도왔던 사회복지사 이지혜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회의 관심 밖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들 중에는 김복순 할머니처럼 위대한 희생을 했음에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숨겨진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되었죠. 지혜 씨는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 숨겨진 영웅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더욱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회자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송에 출연하여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할머니의 희생 정신에 감탄했고, 국가보훈처에서는 할머니의 사례를 계기로 과거 누락되거나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유공자들을 찾아내는 특별조사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비록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빛을 찾아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었고, 진정한 존경과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게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